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일의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인생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탕무지음, 박주은 옮김, 북플라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 1월에 나온 책인데요. 중국에서 20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387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글씨가 약간 작아서 분량이 아주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주제마다 그에 맞는 사례들이 들어있어서요.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글들로 꽉 차 있는데요.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수록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특출한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더라도 꾸준한 노력 없이 원망과 무력감에만 젖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기회가 와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기회가 그런 사람에게서만은 한사코 빠져나가 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반면에 평소 꾸준히 노력한 사람에게는요, 그 노력만큼 선택지가 늘어나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운이 좋아서로만 보일 수도 있고요. 진지하게 우리들이 자문해 보아야 하는데요. 어째서 좋은 일은 항상 남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해답은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선택을 부러워할수록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인생길도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무익한 행동이요, 바로 부러워만 하다가 원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부러워 보이는 남의 선택을 자신의 미래로 만들고 싶다면요, 그 사람이 쏟아 부었을 노력을 뛰어넘을 각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책을 한 권 읽는다면요, 10년이면 500여 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영어 단어 10개를 새로 외우면요, 10년이면 총 3만 개에 육박하는 새 단어를 알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는 노력이 당장은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요, 나중에는 미래를 밝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달렸을 좌절과 불쾌함이 바로 우리가 일구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미래를 다지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충분함을 넘어서면서부터 인생길은 눈에 띄게 넓어지고요, 평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길 위에서 많은 것을 수확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행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요, 지금보다는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싶다면요, 그 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능력과 경험부터 늘리기 시작해야 하고요. 문제는 자신의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요, 노력이 충분한 수준에 미달했다는 데 있습니다. 노력이란 행동화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행동화를 중단해버리는 순간 운도 서서히 약해지다 말라붙어 버리기 때문에요.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내리는 모든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소해 보이기만 했던 그 결정들이 모여서 향후의 진로와 종착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노력할수록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인생길은 더욱 넓고 단단해집니다. 주어진 시간을 방치하거나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씩 멈추지 않고 노력할 때 어느 날 자신 앞에 펼쳐진 탁 트인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 노력할 것인가, 그냥저냥 살아만 갈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조리를 거스르며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잠시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조금씩 저절로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사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나만 멍하니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게 됩니다. 인생의 변화, 처지의 격차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극명해집니다. 내가 인생에서 사력을 다해 노력할 것인가?
그냥저냥 살아만 갈 것인가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기회를 주어야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대만의 유명 작가인 차이캉융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17살에 수영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 포기해버리면 20살에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함께 가자고 해도 싫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이 18살에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 포기해버리면 28살에 괜찮은 직장으로부터 영어로 일하는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도 싫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은 살아갈수록 난감하고 귀찮은 일도 많아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싫다고 피하거나 버려버리면 그런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을지 모를 다른 중요한 지혜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도, 소중한 기회도, 멋진 풍경도 다 놓치고 만다. 그래서 싫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도 꼭 해야만 하는데요. 단순히 이상을 꿈꾸는 것과 이상의 실현을 가르는 것은요, 단 하나, 조용한 행동력의 존재 여부입니다. 함부로 떠들지 않고 부단히 행동을 지속하는 노력은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기만 하면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우리가 삶의 기회를 주어야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해야만 합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행운은요, 그 사람만의 보이지 않는 준비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남들의 성공을 볼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운도 좋다. 노력은 내가 더하고 살았는데 운은 어째서 걔한테만 돌아가지 하면서요. 제 아무리 소소한 성공도 아무런 노력 없이 운만 좋아서 그냥 얻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행운도 실상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지속해온 보이지 않는 노력과 준비의 결과입니다. 하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맨입에 거저 떡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작동하는 가장 냉정하고 확고한 법칙은요, 바로 인과입니다. 성실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고 허망하게 보낸 하루하루로 인해 성공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멈춰서 봐야 합니다. 난 이렇게 매일 바쁘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째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 거지라며 운명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깊은 밤 홀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운명이 불공평한가? 매일 바쁘게 하고 있다는 그 노력은 과연 맞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진의 방향이 정확하고 뚜렷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항상 목표를 확실히 한 다음에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남쪽으로 가야겠다며 수레를 북쪽으로 몰면서도 속도를 더 높이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남보다 앞서 가려고만 할 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소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이 부재한 노력은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허망한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노력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요, 맞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화낼수록 삶도 더 좁아집니다. 세상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쓰여야 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화를 내는 데만 쏟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위에는요, 그 화가 병이 되거나 또 그 병으로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일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것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장 무익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유해하기까지 합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생각만큼 하염없이 길지 않습니다. 덜 중요한, 나아가 무가치하기까지 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만성 자살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좀 더 아름답고 완벽해지기를 바란다면요. 학업이나 직업적으로 우수해지는 것 외에도 넓은 가슴과 멀리 보는 안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를 내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 내일 낙엽이 질 것 같다고 미리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떨어질 낙엽 때문에 오늘부터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이 말은 내일 따위 생각지 말고 오늘만 즐기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일은 오늘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니라요. 내일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요. 때로 답을 찾지 못하게 하면서 오늘의 행복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 걱정, 내일이 되면 다시 당일의 걱정을 한다면 오늘 내 인생의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그래서 없습니다. 내일의 인생을 밝게 여는 것은요, 다름 아닌 오늘 하루의 충실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를 잡도록 돕는 것은요, 평소의 좋은 습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평소의 습관인데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수월하게 기회를 맞아서 자신의 포부와 재능을 원대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요, 좋은 기회가 와도 무슨 이유에선가 기회가 그 사람을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대체로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다면요.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갖추고 있었는가의 여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첩첩산중이라며 주저앉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빠져나오기 힘든 위기나 공경의 삶이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몰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변명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명은요, 한시적으로 마음의 도피를 가능케 할 뿐 문제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한 변명을 찾는 데에만 길들여진 사람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신뢰까지 잃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 자기 모면의 변명만 찾아다니기 때문에요.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방법을 찾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 결과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재정 습관이 있어야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무엇보다 부자가 되는 재정 습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위 습관이 늘어날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늘어나며 만족스러운 삶을 꾸려갈 능력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난의 습관을 하루속히 떨쳐내 보위 습관을 늘려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자들이 지금의 부를 축적하기까지의 핵심 비결은요, 저축 습관과 소비 습관과 그리고 투자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은요, 꾸준히 돈을 벌어서 첫 번째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목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저축을 하는 저축 습관이 투자 습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 저축 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비 습관인데요. 지출을 기록하고 한눈에 들여다봄으로써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만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계부를 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요, 어느 부분에서 지출의 누수가 발생하는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부의 축적은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만 가시화되는 결과이며 이런 노력은요, 좋은 습관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지를 남겨둘 줄 모르면요, 내일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도 극단으로 몰아가지 않고 좋게 돌아올 여지를 남겨둘 줄 압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막다른 길에 처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요. 주역에서는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그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불운도 극에 달하면 그 다음에는 행운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요, 더는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방향이나 수준, 기한 등에 대해 30% 정도는요,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여지를 허락하는 것은요, 자신에게도 얼마간의 여유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여지 덕분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해결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신뢰가 있는 한 우리를 막아설 방해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면요, 누구도 나를 함부로 속이려 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에는요, 수많은 인간관계가 관여합니다. 가족과 친구는 물론이고요, 동료, 또 동행, 고객, 소비자 등이 모두 우리의 관계 자원입니다. 이러한 관계 자원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을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성과도 높아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덕목이 바로 신뢰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꼭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인내야말로 영원히 패배를 모르는 전략입니다. 인생의 모든 요소를 원하는 대로 통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힘써온 일이 통째로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이때 인내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보다 더 사소할 수 없는 작은 일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으며 화를 내고 그로 인해 또다시 고생하면서 살기를 반복합니다. 남이 참을 수 있는 것이라면요, 나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남이 참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더더욱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자신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의 감정을 희석시켜 흩어지게 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일이든 최소한 감정을 격화시키지는 말아야만 문제의 해결과 향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운 사람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인생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요, 사람의 내면에도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그림자처럼 잠자코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내면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감정이 긍정적이면 행동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는 부정적인 행동이 뒤따릅니다. 즉,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요, 통제되지 않는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 정서를 잘 다룰 수 있어야만 인생 전반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요, 평상심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금전, 이성, 미식, 영예, 지위 등 수많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신나는 오락이나 멋진 패션이라는 유혹도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런 유혹을 만날 때마다 평정심이 무너져 버린다면요, 삶의 규칙도 무너지고 마음도 허공에 들뜬 채 헤매는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러므로 덜 중요한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란 실상 어디로도 오갈 데 없는 공허한 상태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심을 지켜내고 유혹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인생을 숙고할 수만 있다면요,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한 내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적인데요. 인생에는 담담하고 초연한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침착한 사람은요, 무작정 서두르거나 막연히 꾸물거리지 않으며 놀라 당황하거나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에 일hil일비하거나 부하 뇌동하지도 않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함부로 비관에 빠지지 않고 성공한 일이 있어도 과하게 기뻐하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운명을 장악하는 힘은요, 바로 이런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것이 최소한 그 반대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침착하게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늘의 날씨가 예측하기 어렵듯이요, 인생의 화복도 어느 순간 기약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면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요, 화에도 절망하지 않고 복에도 들뜨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상식은요, 결코 출발점에서 거행되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없을 것만 같은 한 걸음이라도 일단 앞으로 내디뎌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결정적 순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는 것, 즉, 노력을 지속하기로 마음먹는 자세,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사소한 습관과 평소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과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방법 등 삶의 지혜를 선사하고 있기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